기울기를 찾고 점을 하나 찾아서 내가 1차 함수식을 찾아야 했을 때 오늘은 넓게 앉아도 돼요. 오빠 하나가 아빠가 안 오죠. 그거지? 1차 함수식을 찾을 때 구할 때는 기울기를 찾고 점을 하나 찾는 방법 또는 점 두 개를 이용해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이용해서 기울기 찾는 방법 뭐 이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오면서 조금 더 방법이 생깁니다. 어제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배웠냐면 뭐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그 직선과 곡선 접하면 이게 다 따라서 놓았을 때 이게 식으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뭐 우리가 기울기를 모르던 뭐 y 뭐 점을 모르건 뭐 이게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다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좀 해볼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럼 좀 더 읽어봅시다. 오른쪽 그림 나오는 폭이 4m, 높이가 4m의 포물선 모양의 조형물이 지면과 만나는 두 지점을 각각 A라고 합시다. 지점 A의 높이가 4분의 25m의 가로등과 지면과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 가로등의 불빛에 의해 생기는 조형물의 그림자 끝을 C라고 할 때 이제 세종 싶은 얘기는 이거야. 이거를 X축으로 잡재요. 이걸 이렇게 X축으로 잡재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얘를 Y축으로 잡재요. 이렇게 Y축으로 잡재요. 그러면 요 2차 함수 포물선. 요 2차 함수 포물선은 0,0하고 4,0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요 축의 방정식은 x는 2가 되는 거고 요 높이가 4니까 요 꼭지점의 좌표가 2,4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y는 최고치 한계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꼭지점의 좌표가 2,4니까 요렇게 근데 얘가 이제 0,0도 지나고 4,0도 지나고 그렇대요. 일단은 0,0을 좀 대입을 해가지고 0은 여기다 0 대입하면은 4a 플러스 4니까 a가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이걸 왜 만들었냐? 우리가 이 직선의 x절편을 찾고 싶은데 이 직선 x절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직선과 이 포물선이 이 한 점에서 접하고 있다는 거 정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물선과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갖다라고 놓고 연립을 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찾아 나갈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2차 함수식을 알아야 연립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2차 함수식을 완벽하게 미정계수 없이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구해봤어요. 미정계수가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차 함수식이 궁금한 건데 이 1차 함수도 y절편을 이미 알려줬다. y절편을 이미 알려줬으니까 이 1차 함수식을 y는 보통 고등학생들은 기울기를 m으로 씁니다. mx 플러스 4분의 25 이렇게 넣을게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다 찾았죠? 네, 1차 함수에는 미정계수가 m 하나밖에 없고 2차 함수에는 미정계수가 없고 우리는 둘이 접한다는 걸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요식과 요식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와 mx 플러스 4분의 25가 같아지는 x값은 이 교점의 x좌표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둥근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된다. 이용하시면 m이 나옵니다.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저게 이제 지금 접선을 이용해가지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니까 같다고 놓고 판별식이 0이다 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같다고 놓고 판별식을 쓰는 과정에 미정계수가 너무 많으면 판별식에는 x는 안 들어가죠. x의 개수들만 들어가요. 미정계수가 너무 많으면 식 하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는데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를 쭉 봤더니 오늘 굉장히 많이 알려줬어요. 꼭지점도 알려주고 근데 2차 함수 지금 완성할 시간이 있겠는데 2차 함수 지금 완성할 수가 있겠는데 뭐 그럼 정리해서 x제곱 플러스 n-4x 플러스 4분의 25는 0에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게 0이 되게끔 찾으면 되겠죠. 요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쳐서 쓸게요. 얘하고 더하면 m 플러스 1. 얘하고 빼면 m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m이 9가 되거나. 근데 이게 m이요.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음수열이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만 돼. 우리가 찾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25가 되는 거고 x절편 찾고 싶은 거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x절편 y절편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x절편 c의 좌표는 4분의 25 콤마이거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걸 보면서 약간 뭔가 생각이 들어야 돼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하나 더 배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2학기로 넘어가면은 직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또 배우는 거예요. 하나 또 배우는 거예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차함수 그 꼭지점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것들 보고 있어요. 하고 오늘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거 배울 건데 사실 여기 보면은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운다고 나와 있는데 2차 함수만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 아니고 모든 2차식은 다 이렇게 최대 최소 다 이렇게 구해요. 일단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좀 생략돼 있어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가 갖고 있는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해요. 함수값. 그러니까 함수값은 어제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죠. 함수값은 fx로 나타내는 거예요. f3, f4 이런 식으로. x가 3일 때의 함수값 f3, x가 4일 때의 함수값 f4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한테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9 이렇게 일부러 이상하게 썼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럼 제 함수값 중에 제가 갖고 있는 함수값 중에 제일 큰 애를 찾아볼게요. 제일 작은 함수값. 그걸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짧게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최소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일 작은 걸 찾아볼게요. 그럼 함수값은 뭐야? 함수값은 x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얻은 값. 그게 이제 함수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기다가 막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0.3도 넣어보고 1.7도 넣어보고 2-5.3도 넣어보고 그럴 거냐? 그럴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x는 실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집어넣어 볼 수는 없어요. 이걸 다 집어넣어서 얻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면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를 그립니다. 왜? 그래프는 이 함수 값을 y 좌표로 갖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함수값 fx를 y 좌표로 나타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 y는 fx. 예를요. 함수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그렸더니 뭐 대충 이렇게 넘어갔어. 대충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y 좌표,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y 좌표들이 각각의 함수값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가 5다. 여기가 5야.
그럼 우리가 여기다 5를 실제로 대입해보지 않더라도 5하고 대응하는 이 점의 y좌표. 여기가 5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다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굴 찾고 싶어요? 제일 작은 값을 찾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여러 개의 점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이 함수값이 작아요? y좌표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에 해당하는 함수값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y좌표가 작아지면 점이 어떻게 돼요? 점점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죠? 점점 밑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y좌표가 제일 작은 점은 제일 밑에 있는 꼭지점이 될 겁니다. 꼭지점.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 갖고 있는 y좌표인 요 함수값이 요 함수가 갖고 있는 가장 작은 함수값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되는데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가니까 가장 꼭대기에 있는 y좌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갖는 함수는 최소값만 존재하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2차항의 개수가 음수라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제일 높은 곳에 함수값 y좌표는 존재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 y좌표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최대값은 존재하나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꼭지점만 찾으면 꼭지점. 꼭지점만. 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싶으면 2차 함수식을 어떤 형태로 나타내? 표준형으로 나타내시는 게 좋죠.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타냈을 때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하면 x가 p일 때 최소값 여기 쭉 들어가냐 안 들어가죠? 최소값 q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a가 음수면 x가 p일 때 최대값 q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좌표가 가장 클 때, y값이 가장 클 때, 그걸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가장 작을 때, 그걸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형으로만 잘 나타내시면 여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가 좀 어려워요. 이번에 보면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쌤이 얘기했지만 함수라는 건요. x하고 y 사이의 대응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x가 정해져야 y도 정해져요. 예를 들어주고 싶은데 예를 들만한 게 예를 들어주고 아무튼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이번에. 네. 그러니까 이제 x가 정해져야 함수값 y도 정해지는데 x를 실수 전체 다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게 아니고 내가 요만큼만 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를 중학교 1학년 때 왜 정비례 반비례 구할 때 x가 수 전체일 때 이때는 직선을 쭉 그어도 좋고 x가 0, 1, 2, 3 4개밖에 없으면 4개만 찍어라 이런 식으로 한 번 배운 적 있어요. 한 번 배운 적 있거든요. 이 x 값이 결정이 돼야 그에 따라 y 값도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x의 값을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제한을 둡니다. 그러니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필수 전체 다 써도 좋다고 주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제한을 둬요. 그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단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 가급적이면 익숙해질 때까진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최대 최소도 구하고 막 그럴 텐데 그때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점이 제일 위에 있고 어떤 점이 제일 밑에 있는지 금방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최대 최소 금방 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 요게 조금 익숙해지면 어차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꼭지점이 무조건 제일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 내에 꼭지점이 들어가면 그게 무조건 최소야. 뭐 이런 것도 따질 수 있어요. 이거 조금 익숙해지면. 일단 그래프 그려가지고 최대 최소 구하는 거 먼저 좀 해볼게요. 한번 봅시다. 여기 있으려나? 없네요. 자, 여기 있네요. 필수 1번에. 바로 나오네요. 여러분 알아들을만 하니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일단 1번에 보시면은 y는 x-2x-3이라는 이차함수가 있고 0부터 3까지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요. 네, 0부터 3까지. 그럼 이제 기본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표준형으로 나타내고 싶으니까 이걸 완전 제곱씩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의 제곱 1을 더했다 빼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붙여서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4에 있으면서 x 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죠. 되나? 아, 점선을 안 넣어. 네, 이렇게.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아니고 뭐 정확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x 값의 범위만 정확하게 재면 돼요. 근데 얘를 이제 x 꼭지점의 x 좌표가 1인데 0부터 3까지만 그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x가 0인 부분이 한 여기쯤 있을 거예요. 요 x가 1이니까. 그러면 3은 0부터 1까지 길이가 1밖에 안 되죠. 그러면 3은 1부터 조금 더 멀죠? 더 먼 여기 정도까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래프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만큼. 네, 다 그릴 수가 없습니다. 요만큼만 그릴 수 있어요. 이때 y값이 제일 작은 곳, 거기가 최소값. y값이 제일 큰 곳, 거기가 최대값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최소. 네, x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8을 갖는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가 최대, y가 제일 높죠. 네, x가 3일 때 최대값. 여기 이제 3 대입해야 돼요. 3 대입하면 2의 0이네. 최대값 0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조금 뭐랄까 요령을 좀 부린다면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좀 써볼 수가 있어요. 2차 함수는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그죠? 좌우 대칭. 그래서 일단 어쨌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꼭지점이 무조건 제일 밑에 있고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어쨌든 꼭지점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 내에 들어간다면 걔가 최소예요. 걔가 최소. 예, 그런데 만약에 범위를 나눠봤더니 꼭지점이 여기 안 들어가. 그렇다면 양 끝이 최대 최소예요. 양 끝이 최대 최소. 여기서 따라오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예. 양 끝이 제일 낮고 제일 높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꼭지점이 요 사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게 중요해요. 꼭지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럼 꼭지점의 x 좌표 그거랑 똑같은 게 뭐 있어? 추계 방정식. 추계 방정식이 똑같단 말이에요. 쌤이 여러분 그 2차 함수 배울 때 축은 그냥 0.1초에 구해야 된다고 막 얘기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보자마자 추계 방정식이 x는 1이고 1은 들어가네 아래로 볼록이고 그럼 최소값은 x가 1일 때겠다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 2차 함수는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이기 때문에 멀어지면 축에서 멀어질수록 더 올라가. 아래로 볼록하는 함수는 더 올라가요. 위로 볼록하는 함수는 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내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양 끝에 보니까 0이 멀어, 3이 멀어. 3이 더 멀죠.
3 대입하면 축 구해놓고요. 축의 방정식 x를 1 구해놓고 들어가면 그게 최소지. 1 대입해서 마이너스 4. 1을 기준으로 보니까 0보다 3이 더 머네. 3일 때 더 올라갔겠지? x에 3 대입하면 0. 그럼 끝이에요. 뭐 그래프 그리고 할 거 없어요. 네. 일단은 그래프가 익숙해져야 돼. 네. 그래프가 이건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규원이 때문에 얘기했어. 이게 몇 번 그려봤을 거야.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려보셔야 돼. 그려보고 잘라보고 이게 익숙해지고 나서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뒤에 가면 축을 안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한테 축을 안 알려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돌아다녀요. 그래프가. 좀 어려워요. 더 얘기해볼게요. 자, 일단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그래프는 여기가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1이야. 일단 이런 표준형의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은서 여기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들어봐봐요. 여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표준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10x 만들고 마이너스 21은 옆으로 빼줄 거예요.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싶으니까 10의 반응의 제곱인 25를 더할 건데 내 마음대로 더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땡깁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25는 완전 제곱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밖으로 보낼 건데요. 여기 계시의 영향을 받아서 플러스 25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아니야 검은색으로 해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4에 있어요. 쌤 지금 이 그래프를 실선으로 안 그리고 점선으로 그렸죠? 점선으로 그린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 x값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자체가 없어요. 마이너스 5 자체가 x가 없어. 그럼 대응하는 y값도 없는 거죠. 점 자체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인 x가 마이너스 4부터 x가 마이너스 2까지 요만큼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예 그릴 수조차 없어요. 요만큼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아, 꼭지점이 여기 안 들어가죠? 꼭지점이 안 들어가면 단순히 이렇게 내려가거나 꼭지점이 안 들어가면 단순히 올라가거나 이럴 거예요. 그러면 양 끝이 무조건 최대치수가 됩니다. 양 끝점.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최대치수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1차 함수는 그냥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자르면 그냥 무조건 양 끝 구하면 최대치수예요. 왜?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오니까. 이거를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라고 합니다.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함수는 단조롭지 않아요. 내려가다가 올라오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꺾이는 부분이 들어가면 최대 최소가 양끝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꺾이는 부분이 뭐야?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최대값은 f-4 구하시면 돼요. x가 마이너스 4일 때, 1때 쓰는 게 제일 x가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0 마이너스 21 37 3 3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게 최대값이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0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5인가? 이게 최소값이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좀 돼야 돼요. 그래프가 전혀 안 되면 안 됩니다. 1-2번 한번 해볼까요? 1-2번. 한번 얼른 해보세요. 1분 드립니다. 1분.
그럼 다 했어요? 어려워요? 그건 아니고. 은사님 그래프 그리겠어요? 요거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 궁금한데. 어, 이 표준형으로 바꿀 때, 어, 이게 x에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2 나오거든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 이해 안 되냐? 1 대입하면 얼마지? 아, 이걸 못해. 3.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표준형으로 바꿀 때 이제 요거는 절대 변하지 않죠. 요게 변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변하니까 요거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좀 귀찮잖아요.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 그래서 뭐만 찾냐면 축만 찾아요. 축.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요. 그럼 지금 축의 방정식 x는 1이란 말이야. 이게 뭐야? 축의 방정식이 꼭지점에 x 잡혀요. 꼭지점 x 잡히니까 1을 대입하면 이거 마이너스 7에 4에서 마이너스 3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막 x가 1에 대응하는 y 값이니까 이게 꼭지점 잡혀요. 그러면 이거는 변하지 않고 꼭지점 잡혀면 1,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이거가 마이너스 1, 이거 하면 굳이 완전 제곱식으로 안 바꿔. 자기 편한 걸로 해도 되는데 나는 완전 제곱식 바꾸는데 그게 무리가 없어요. 한번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좀 완전 제곱식 바꾸는데 막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에 1을 더했다가 1을 빼면 뒤로 나가면서 플러스 2에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에 뭐 이렇게 쓰는 게 좀 귀찮은 사람은 축을 찾아서 대입해서 y좌표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얘를 훨씬 많이 합니다. 이 직접 붙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꼭지점에 야 안 되냐? 왜 안 되냐? 대박.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이 네, 요런 그래프죠. 요런 그래프. 네, 얘를 지금 처음에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써야 되거든요. 최대값 A를 갖고 이 안에 이거 들어가요. 축.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니까 이 축, 이거 꼭지점 들어가거든요. 최대값은 꼭지점. 그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인데 이거 안 들어가요. 0이 여기. 마이너스 3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1입니다. 그러면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0일 때 구하면 되겠죠. 0일 때 x 0 대입하면 3성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그래서 둘의 합은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하죠. 자꾸 애들이 겁을 집어먹어서 한이 생겼어. 일단 하고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 있는 y좌표 그게 최대값, 제일 낮은 데 있는 y좌표 그게 최소값이에요.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꾸로죠. 예제 2번은 예제 2번은 최대값 최소값이 주어졌을 때 주어질 거래요. 한번 볼게요. x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이 차함수의 최소값이 1일 때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래요. 지금 x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주어져 있죠. 네. 네, 일단은 요거를 뭐 그래프를 그냥 보시면 좋습니다. 플러스 9에 k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9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이제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x제곱이 계속 양수니까. 근데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주어질 거래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이 좀 더 멀죠.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졌대요. 그때 최소값이 1이래요. 최소값 여기 있는 꼭지점. 꼭지점 들어갔죠? 네, 꼭지점의 y좌표 k-9가 최소값 1이라 이거죠. 이 함수는 k 10이 되겠죠. 그때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여기에서 최대값은 여기죠. 최대값은 여기가 제일 높으니까 f-1을 구하시면 돼요. f-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의 제곱 4고요. k가 10이니까 플러스 1 쓰면 최대값은 5 나오고요. 함수값 구하시면 되는 거야. 주어진 범위로부터. 2부터 4까지 해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이 3이래요. 얘는 지금 봐봐.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입니다. 얘는요.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에요. 축의 방정식이 x는 1. 그리고 위로 블록합니다. 위로 이렇게. 근데 1이 여기 안 들어가요. 1보다 더 오른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가 2, 여기가 4. 이렇게. 축이 1에 있거든? 축이 1에 있고 위로 블록한데 축을 안 주고 2부터 4까지만 이렇게 줬다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인 거죠. 그럼 최대값이 3이라는 건 요 점에서의 y좌표가 3. 2,3이라는 점 지난다는 거죠. 이 대입하면 맞아야 돼요. 3을 대입하면 3은 k 이렇게. k가 3이래요. 그때 최소값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 찾으면 되겠죠? F4. F4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8 플러스 K 3 마이너스 5 찾으시면 됩니다. 그거 어렵지 않죠? 그냥 함수값 찾으시면 됩니다. 대입해서 함수값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3번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굳었지나? 이렇게 굳었지? 괜찮게? 뽀미나 안 느껴지냐? 평소랑 똑같냐? 아 그래? 나 되게 부담이 있는데.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값을 줄까? 그러면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말이 좀 잘못됐어요. 공통 부분이 있어, 공통 부분이.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최대차수를 구하자면 우리가 최대차수를 구하는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최소만 있고 최대가 없잖아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최대만 있고 최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2차 함수가 최대 최소를 다 가지려면 이 범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범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가끔 저 범위가 없는데 최대 최소 뭐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뭔가 치환을 통해서라도 이 최대 최소 그 범위를 만들어줄 거예요. 범위를 만들어줄 때. 저 x값의 범위를 정의역이라고 해요. 이 x값의 범위를 정의역이라고 하거든요. 정의역에 따라서 y값도 정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책에서는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최대 최소를 배웠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웠죠. 그죠? 네. 근데 걔는 딱 보자마자 이거. 자식. 이 자식. 이 자식이 딱 보자마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얘 왜 이상하죠? 얘 4차 함수예요. 여기도 2차고 여기도 2차예요. 이거 제곱하면 4차 함수 나옵니다. 4차 함수는 그래프도 그릴 줄 모르고요. 그죠? 네, 4차 함수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4차 함수는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x제곱 마이너스 2x 요거 있죠. 요게 공통으로 나오니까
요거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라는 t와 y에 관한 2차 함수가 됩니다. t와 y에 관한 2차 함수. t와 y가 대응하는 거예요. x와 y가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t와 y가 대응하는 2차 함수. 근데 어쨌든 우리는 요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말이야. 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담당하는 변수는 y예요, y. y값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야. 그럼 우리는 y값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요 함수가 궁금한 거죠. 이 함수가 궁금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꼭지점 좌표가 2, 마이너스 1에 있으면서 아래로 볼록한 요런 2차 함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죠? 네, 근데 좀 이상해요. 근데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얘는 가로축이 무슨 축이라고 써야 될까요? t축이라고 써요. x축이 아니에요. t하고 y가 돼요. 얘는 세로축을 y축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y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거든요. y의 최대 최소? 그럼 최소는 구하겠는데 최대는 없어요. 그렇죠? 왜 없냐? t의 값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어. t의 값의 범위가 정해져야 돼요. 그럼 그 t는 여기 x와 t에 관한 2차 함수에서 정의할 수 있어요. x와 t에 관한 2차 함수에서 얘는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t축이라고 써요. 그리고 얘는 0,0과 2,0을 지나니까 0,0과 2,0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렇게. 됐죠? 네. 그런데 우리가 얘를 다 그릴 수 있나요? 다 그릴 수 없어요. x가 마이너스 1인 부분부터 x가 마이너스 1인 이 지점부터 x가 2인 이 지점까지만 그릴 수가 있대요. 나머지는 그릴 수가 없네요. 우리 지금 뭘 찾고 싶죠? t의 값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예요. t의 값의 범위. 그렇죠? 여기가 t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의 값이 커지는 거고요. 요 그래프의 점이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갈수록 t의 값이 작아져요. 세로축이 t니까. 오늘 길수 같네. 그래서 요거는 x가 1일 때 x 1 대입하면 1 빼기 2 t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죠? 1 더하기 2 t는 3이에요.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값을 갖고 있는 이렇게 이걸 얘한테 적용을 시켜줘야 돼. t의 값을 적용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t의 값이 마이너스 1인 요 지점부터요. 여기가 2니까 t의 값이 3인 한 요 지점 정도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돼요. 요 3은요. 여기를 넘어가든 말든 별 관계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최대 최소를 찾고 있어요. 꼭지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면 궁금하지 3이 여기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 별로 안 궁금해요. 다만 뭐 하나는 궁금해요. 3이 가운데 축으로부터 마이너스 1보다 더 멀면 그건 따져봐야 돼요. 더 멀면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죠? 네, 그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3이 2보다는 가깝고요. 꼭지점을 포함할 거기 때문에 뭐 여기 있으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값 y의 최대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t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9 빼기 1 y는 8이죠. 요게 최대값이고요. t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죠. 요게 최소값이 됩니다. 이렇게. 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것도 별로 안 어렵다. 자기 수학이 괜찮은 거야. 되게 수준이 있는 거야. 난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워. x라고 잡고 t라고 자기가 수학적인 머리가 있거나
선생님이 설명을 잘한다. 너네도 못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x로 잡고 여기를 t로 잡는 거, 여기를 t로 잡고 여기를 y로 잡는 거. 예, 요런 변수에 따라서 좌표 평면이 변한다는 거, 이런 거 처음 알았죠. 나온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을걸요? 처음 나온단 말이야. 예, 그런 거 잘 이해. 나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할만한데? 하면 괜찮은 거야. 책에 쳐서 답은 많았어요. 하나고 마이너스. 네, 맞아요. 연습 삼아서 여기 2번, 3-2번에 요거 한 번만 해봅시다. 3-2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는 있잖아요. 이 문제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을 보잖아요. 이게 100%다. 무조건. 이럴 때는 이 완전 제곱식 안에 있는 t라고 잡는 게 편해요. 그걸 얘는 그냥 t 플러스 1로 쓰시면 됩니다. 그게 편해요. 얘를 t로 잡으면 얘를 t 마이너스 1로 잡아야 돼서 이 완전 제곱식을 또 전개를 해야 돼요. 귀찮아. 이걸 t로 잡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y를 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8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t를 x 제곱 마이너스 2x. 오, 아까 이거 했거든요. 예, 잡아주고요. 그럼 얘는 조금 빨리 해볼게요. 이번에는 얘는 추계 방정식이 x는 1이거든요. x는 1. 그러면 1이 0과 3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 그에 대응하는 t값 마이너스 1, 이게 최소값이죠.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0보다 3이 멀죠. 그래서 x에 3 대입한 9 빼기 6, t는 3이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t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될 거네요. 자, 이제 이쪽으로 올 겁니다. 얘는 추계방정식이 얼마예요? 추계방정식이 t는 마이너스 3이에요. 굉장히 저쪽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쪽. 그러면 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데 꼭지점은 안 들어가네요. 그죠? 네, 그리고 얘는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축이 t는 마이너스 3인데 t가 마이너스 1인 여기부터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양끝점이 최대치수가 됩니다. 얘는요. 양끝점. 그래서 t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 같은데요. y는 3. 그 다음에 t에 3을 대입하고 꽤 크네요. 9 더하기 18 더하기 8일 것 같은데. 35? 이게 최대값이고요. 이렇게. 그래? 3하고 35?
뭐였지? 누구였지? 이건가? 어? 아, 최소값만 구하는 거구나. 어, 최소값. 네, 그러면 이제 t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3인데 이거 t는 우리가 잡은 거고 t를 찾는 게 아니고 t에 대응하는 x를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값 y가 3을 갖는다.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최소만 찾는 거예요. 최대 최소 다 찾는 거예요. t는 우리가 임의로 잡은 거기 때문에 t가 마이너스 1일 때의 x값을 찾아줘야 x가 1일 때 y는 3으로 대응하는 거죠. 요거까지 마무리 지어보죠. 갑시다. 네, 이제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많이 배웠어요. 거의 다 했습니다. 예, 2차 부등식만 제대로 배우면 돼요. 나머지는 되게 쉬워. 4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식의 최대값과 최소값. 지금 보시면은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결정되는 함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x가 변하면 y도 변해. 네, 그래서 이제 함수 값을 담당하고 있는 애가 y니까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값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 같다이고 x 플러스 y가 3일 때 실수 xy에 대해서 2x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2x 플러스 y제곱 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 식의 값을 담당하고 있는 변수가 y가 아니에요. x도 변수고 y도 변수예요. x가 변하고 y도 변하면서 저 식 자체의 값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떤 책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2x 플러스 y 제곱을 뭐 k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k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한다고 했거든요. 요거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x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y는 3-x와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자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k는 어차피 3-x나 x-3이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x에 관한 2차 함수가 됩니다. x에 관한 2차 함수가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얘는 아유 야 지금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아우 귀찮게 해놨네. 이렇게 해놨네. 이렇게. 얘는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2,5에 있고요. 2,5에 있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0부터 2까지만 그려요. 이거 여기까지. x가 0이고 여기 뭐 어디 있어? 여기다 0 대입하면 얘는 0이고 0 대입하면 9 나오면 0,9. 여기 최대값, 여기 최소값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요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이 식의 값을 k라고 하자. 그러면 언제 k가 제일 크고 k가 제일 작냐? 요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아까 전에 문제가 담당했던 y를 k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k가 함수값을. 그래서 k와 x에 관한 2차 함수를 만들어서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는데 어렵나? 한번 치환해서 어렵나? 아니 괜찮나? 그래 할만해. 그렇지. 그다음에 5번 요거는 근데 있잖아요. 요거는 최대를 구하라는 말만 빼면 동현아 3학년 1학기 시험에 나왔었지. 그렇지. 5번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활용할 건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두 꼭지점 BC는 x축 위에 있고 두 꼭지점 AD는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그래프 위에 있어요.
이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랬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어떤 하나의 미지수에 대한 2차식의 형태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어떤 한 미지수에 대한 2차식의 형태. 한번 봅시다. 일단은 2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가운데 칙부터 좀 찾을까요? 투개방정식이 x는 3이네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이 4개의 변의 길이는 a나 b가 결정되면 결정됩니다. b가 어디에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 결정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b를 주인공으로 볼 거야. a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b로 잡든 a로 잡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d의 좌표를 a, 여기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라고 잡을 거예요. d의 좌표를. 네. 그러면 세로 길이는 이미 정해져 있죠. 세로 길이는 d의 y좌표와 같기 때문에 세로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데 가로 길이가 좀 빡셉니다. 가로 길이는 여기가 3이고요. 요 뒤에 x좌표를 a로 잡았기 때문에 요 길이가 a-3이 돼요. a에서 3 빼면 되겠죠. 그리고 2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란 말이에요. 축에 대한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길이도 a-3입니다. 그러면 BC의 길이는 2배의 a-3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가로 길이 2배의 a-3이고요. 세로 길이 요거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가로 더하기 세로를 2배 하면 되겠죠. 2배 하면 둘레는 보통 둘레를 LA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fx 뭐 이런 것처럼 둘레를 나타내는 랭스 a에 관한 식 이런 얘기예요. 네, 이렇게 나타내요. 여기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LA는 마이너스 a 제곱 2a 플러스 6a는 플러스 8a인가요? 네, 마이너스 요거에 2배라네요. 그럼 이제 이게 얼마 최대일 때를 구하는 거예요. 최대일 때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요 a 좌표를 여기로 잡았다는 거예요. a 좌표를 여기로 잡았으니까 a 좌표는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그 사이가 있어요. a가 그럼 요거 최대값 구하는 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이거 전개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거 최대값 구해서 2배 하셔도 돼요. 요거만 구해볼게요. 마이너스를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8a 그리고 요 마이너스 6은 요 밖으로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반의 제곱이면은 16 마이너스 16이 나가면서 플러스 16이 됩니다. 이게 더하면 이게 최대값이 꼭지점 구할 거니까 그거 2배 해서 둘레의 최대값은 2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하나의 미지수에 관한 2차 설계 형태로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보통 책에서 다 풀려요. 네, 1학년 때는 보통 그 정도는 풀립니다. 한 미지수에 관한 2차식의 형태로 나타낸다. 여기 뒤에 가가지고 116페이지에 요 8번 해볼까요? 8번. 8번을 해주세요. 내일부터 좀 빨라질 거예요.
어렵고 중요한 내용들은 다 끝났거든요. 내일부터는 약간 그냥 기술이에요, 기술. 그냥 문제 푸는 기술. 개념이 내일부터 좀 빨라질 거니까 조금 마음의 준비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먼저 배웠던 것들 중에 조립제법하고 인수분해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좀 봐보세요. 조립제법, 인수분해. 시장에 하루 총 판매 금액이 되도록 하는 사탕 한 개의 가격은 되잖아요. 네. $50 아니에요. 맞다. 그냥 알았어. 이렇게 눈 한번 딱 대면 150원이네. 어느 가게에서 사탕 한 개의 가격이 1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에 400개씩 팔렸대요. 100원일 때 400개씩 팔렸대요. 근데 사탕 한 개의 가격을 X1을 올렸대요. X1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X1을 올렸대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가격이 100 플러스 X, 뭐 X 플러스 1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탕 한 개의 가격을 X1으로 올려버리면 줄어드네요. 판매량이 얼마나 줄어드냐? EX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EX 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개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이만큼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격으로 이만큼을 팔았으니까 이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게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판매 금액, 판매한 전체 매출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 둘이 그냥 이렇게 곱하면 되죠. 곱하면 되죠. 곱하면. 됐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X에 관한 이차원가 됐잖아. Y가. 그죠? 네. Y가 이제 판매 금액을 Y라고 한다면 X에 관한 이차원가 됐잖아요. 그때 내가 진짜로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최대가 되는 X만 찾고 싶은 건지를 빨리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최대가 되는 X만 구하고 싶으면 뭐만 찾으면 끝나냐면 추계방정식만 찾으면 끝나거든요. 추계방정식만 찾으면. 근데 만약에 실제로 최대 판매 금액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꼭지점에 와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축을 또 대입해서 계산도 하고 안 되면 뭐 완전적으로 바꾸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축구하는 건 진짜 쉬워요. 여기서 2를 확 묶어내버리면 2 곱하기 100 플러스 x 200 마이너스 x y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요. x절편이 마이너스 100하고 200이 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 있지 않을까요? 주기가 딱 가운데. x절편 가운데. 그럼 가운데면 중점이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50일 때 최대인 거야.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야? 사탕의 가격이에요. 그냥 50만 대입하면 가격은 150원으로 끝나. 그러니까 암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하고 200의 가운데는 50이니까 전 50원 아닌가? 이렇게 암산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최대치를 찾고 싶은 건지 그냥 춤만 찾으면 끝나는 거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조금 다 어려워요. 9번도 좀 해볼까요? 원래 여기가 더 중요해. 여기. 7번. 7번 한 번만 하고 넘어가세요. 여기
교육청이라고 써있죠. 이 교육청이라고 써있는 건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뭐 학교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얘는 뭐 어느 학교든 다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중간고사이고 무조건 나와요. 질문. 잠깐 구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구할지. 이 말들이 저 한 글자 한 글자가 왜 나와 있는지, 저 단어들이 뭘 뜻하는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플러스 헤드셋으로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은 휴대체크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학력이 더 올라가면은 이제 뭐 휴대체크를 여러분이 마지막에 수능 볼 때, 수능 볼 때 최대 체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9가지, 9가지를 알고 있는 상태.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9가지 중에 그걸 뭘 택해서 구해요. 얘는 뭐가 적용될까? 내가 뭐 9가지 중에 많이 나오는 건 3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나오는 거. 근데 이제 뭐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죠. 나머지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이제 수학상 공통수학 1 난이도에서는 최대 치수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서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저 a 플러스 b 플러스 3이라는 저 식을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의 미지수를 정해서 그 문자에 대한 2차식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걸 함수라고 보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어요? 그래프와 같이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 x축과 만나는 점을 갖다 bc라고 하죠. 점 P는 A, B래요. 그래서 A, B가 점 P의 x제곱 y. 그런데 P가 점 A에서부터 그래프를 따라 B를 거쳐 C까지 움직여.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모든 정보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점 P가요. 점 P가 그래프를 따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프를 따라 움직이게 되면 A, B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대입했을 때 반드시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그래프를 따라 위에 있다. 이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입하면 b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와 무조건 같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점 A에서 시작하여 B를 거쳐 C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X좌표가 0인 점에서부터 여기 얼마냐? 3인가? 아니야? 2인가? X절편 2네요. 그죠? 네. X좌표가 0인 점에서부터 X좌표가 2인 점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X좌표를 담당하고 있는 애는 A가 점 P의 X좌표를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 값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만 주어져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건 a 플러스 b 플러스 3입니다. 이 식의 값을 k라고 합시다. k라 하지. 아까처럼 k라고 하자. 자, 그럼 이걸 이제 k와 어떤 한 미지수에 관한 2차식의 형태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있잖아요. 이걸 b에다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k는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니까 2a 플러스 5. 요런 k와 a에 관한 2차함수가 나오고 a는 0부터 2까지만 되고 0. 추계 방정식이 a는 1이네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네, a가 1일 때 최소값 400이고요.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1에서 0까지 거리, 2까지 거리 똑같거든요. 네,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0일 때 최대값 5를 갖는다. 그러시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 9가 나옵니다. 이 한스 해석만 잘하시면 돼요. 해석. 네, 해석을 잘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차 그래프만 그리면 되고 2차함수 가운데 축을 이용해가지고 좌우로 얼마나 더 먼지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게 어렵죠. 해석.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안 해. 먼지. 아, 10번. 오늘은 구별이 좀 내려요. 필요한 사람들은 보시고요. 빼는 게. 0부터 2까지에서 정의된 함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fx는 x5-2ax 플러스 2a 제곱의 최소값이 11대 함수 fx의 최대값을 여보세요.
해서 이거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좀 있어요? 어, 저 A 때문에 그랬어요. A 때문에. A 때문에 축이 정해지질 않아요. 축이. 얘는 여기 좁아요. 여기는 더 못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지금 아까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저 뒤에 가면 축을 안 하는 축을 안 하는 순간에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요. 자, 일단 fx의 최소값이 10이라고 했거든요. 일단 fx가 지금 보시면 x-2ax니까 x 마이너스 am 제곱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a, a 제곱이 되는 거죠. 이때 0부터 2까지만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의 최소값이 10이다 그랬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i 얘가 지금 0부터 2까지만 0부터 2까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a가 0보다 더 작은 거. a가 0보다 더 작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a가 0보다 작으니까 꼭지점이 이쪽으로 빠져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얘 위치는 별로 관계없어요. 얘 위치는. 얘 위치는 별로 x축 위치는 별로 관계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계산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최소값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최소거든요. 여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x가 0일 때 y가 10이에요. x가 0일 때. 그러면 x가 0일 때 f0. f0이 얼마냐? 2a 제곱이잖아요. 그죠? 이게 10이 꼭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10이 단 a 알수 여기 a는 양수라고 돼 있네요. 그럼 a가 0보다 작은데 할 필요가 없어요. 이야! 원래는 다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다 해야 돼. 그다음에 a는 양수야.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 a가 양수니까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이 사이 꼭지점 들어가 버려요. 꼭지점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꼭지점이 안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그릴 수가 있죠.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최소가 돼야 되니까 이 최소값 a 제곱이 10이 돼야 돼요.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는데 a는 양수란 말이에요. 그럼 a가 루트 10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모순이죠. 이거 여기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가. 모순입니다.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이 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꼭지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수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만큼. 그치? 네, 그래서 두 번째. a가 2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는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f2. f2가 10인 거야. 최소값 10. 네, 그래서 2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 4 마이너스 4a 플러스 2a 제곱. 요게 꼭 10이 나와야 돼. 잘 정리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은 0이고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고 13에서 마이너스 치면 a는 마이너스 1 또는 a는 3이 나오는데 2보다 큰 a만 찾을 거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a는 3입니다. a 찾았어요. 그때 우리 최대값 구하고 싶은 거죠? 최대값은 여기가 제일 멀단 말이죠. 여기가 제일 멀은 거죠. 그래서 최대값을 f0 찾는 거죠. F0이 2A 제곱이야. 2A 제곱. 3 대입하면 2분 18. 18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 그래프가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양수가 없잖아요. 이쪽 아까 됐었어요. 이쪽 돼서 내가 구해주려고. 네. 양수라는 말 없었으면 이 가운데는 안 되는데 A가 이렇게 음수 쪽으로 오면 여기가 최대일 때 10 나오더라고요.
A가 음수인 거 하나 있어. 예, 그래서 이쪽인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구하지 말라고 이거 막아놔줘. 네, 이만 없었으면 이거 두 개 다 구했어. 두개다 중요한 일. 네, 풀어보시고요. 여기 116쪽까지 풀어보시면 되겠고 조금 여유 있게 했는데 내일부터 하면 진짜 빨라질 거예요. 조금 많이 빨라질 겁니다. 이제 방정식은 싹 끝낼 거거든요. 네, 그리고 부등식 들어가면 많이 어려워지니까